안녕하세요. 타로 읽어주는 언니 타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년월일로 보는 나만의 카발라 영적 자아 발전을 위한 탄생 지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발라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이 카발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카발라는 서양 신비 철학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점성학이라든지 타로 등 서양 신비 체계의 배후에는 항상 카발라가 존재하며 성경조차도 카발라의 열쇠 없이는 그 이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카발라가 얼마큼 영적인 자아 발전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탄생 지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양력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981년 5월 7일생인 경우에는 1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7 이거를 다 합산을 해보시면 31이란 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31을 그대로 31로 쓰지 않고 3 더하기 1을 또 더합니다.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자기 생년월일을 나열해갖고 더해서 두 자릿수이면 그것이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더한 후에 한 자릿수가 카발라 탄생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수가 탄생수에 해당하는 항목이 바로 당신의 운명의 참고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생소한 카발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이거 제가 잠깐 올렸었는데 그 댓글 다시는 분이 조금 제가 그 분의 영상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아주 썩 좋은 영상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제재받는 그런 영상도 삭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한테 나쁜 영향이라도 끼칠까봐 제가 영상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제 제가 다시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카발라 탄생 지수 계산하는 법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초 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계산을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981년 5월 7일생인 경우에는 1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계산하시면 3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1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3 더하기 1 그렇게 해서 더하면 4가 되거든요. 그러면 4는 한 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이 4는 탄생수가 됩니다. 이 4라는 숫자가 나오는 그 항목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 되는 메시지가 들어있으니 참고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계산하셨나요? 자, 그럼 1부터 9번까지 탄생수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수가 카발라 탄생수가 1이 나오신 분들 1은 왕의 타입입니다. 남들을 내도할 수 있는 말주변을 갖췄고요. 그러나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성격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단정을 내리거나 명령 내리기를 좋아해서 서클이라든지 동문회 등 상하관계가 서있는 곳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나쁜 점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이를 먹고 실력이 쌓이게 되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점이 된다는 거죠.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략할 대상을 하나로 압축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면 남의 의견을 잘 듣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항상 부탁해 하는 그런 식의 말을 잊지 말도록
하시라네요. 사람들을 말로 잘 리드할 수 있는 왕 타입은 이제 무슨 회장 그런 타입입니다. 두꺼운 책도 끈기 있게 읽을 수 있고 한 분야에 대해서 파고드는 그런 지구력을 갖춘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하는 재능을 키워서 탤런트라든지 작가, 정치가, 사업가 등 눈에 띄는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1번 왕의 기질, 왕의 타입을 가지신 분, 여기서 카발라의 탄생 지수의 운명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발라 탄생 수가 2번 나오신 분은 시인의 타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학적이고 감상적인 성격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고요. 타인의 감정에 무뎌져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은 센치한 소녀 타입인 당신은 언제나 말에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 매력이고요. 상대방의 애로움과 상처에 민감해서 자기도 영향을 받는 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무리하게 남을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또 색상의 행운을 불러준다고 하는데 옐로우색이나 핑크색을 지참하시거나 착용하시거나 그러시면 행운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전 문학이라든지 예술을 화제로 대화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격조 있는 대화로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재주가 있으시기도 하고요. 문장에 재주가 있으니까 작가라든지 어학계통의 교육직이나 카피라이터 등도 적합하다고 탄생수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2라는 숫자가 나오신 시인 타입의 카발라 탄생수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발라 탄생수가 3이 나오신 분은 모험가 타입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개성파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혼자 잘난 척 하다가는 소외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하고요. 당신은 명쾌하고 확실한 것을 책으로 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명쾌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고 대담해서 남들에게 활기를 주지만 성격이 민감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심하거나 무뚝뚝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을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한 경우에는 왕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에 설렘을 느끼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면 적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조언은 남들이 해주는 그런 조언은 좀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어린아이처럼 장난꾸러기 같은 당신은 호기심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연수나 유학으로 세계를 보는 눈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와 운적이 연애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혼은 좀 늦을 듯 하답니다. 자, 그럼 3번 모험가 타입을 탄생수로 타고나신 분의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수가 4번 나오신 분 건축가 타입이신데요. 자신을 주장하는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일 수 있고요. 항상 자신의 노선을 앞장세우는 자존심파, 또 성격이 양보하고 가리는 것이 많다라고 하네요. 자기 스타일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약간 융통성이 없을 수 있으며 고집이 세다. 그 부분만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카운슬러 같은 그런 기질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분야를 파고들기 때문에 취미삼아 했던 일이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분들은
대기만성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몸에 익히는 형이라서 꺼리는 것이 많을 수 있고 괴팍한 마니아로 보일 수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의 틀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쯤은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단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결과가 들쑥날쑥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좀 심도 있게 굳건하게 이렇게 열심히 파고들면 자기 만족이 좀 들쑥날쑥하게 결과가 보여진다고 할 수 있지만 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생수 4번 선택하신 분, 4번이 나오신 분은 여기서 메시지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수가 5번이 나오신 분은 과학자 타입이신데요. 이론을 앞세우는 깐깐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쉽게 실증내는 버릇을 고쳐야 성공을 한다고 나와 있기도 하네요. 아이와 같은 순진함이라든지 남의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장난기가 있을 수 있지만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새로운 논리나 법칙을 발견하기도 한다네요. 그러나 늘 인정을 못 받고 바보 같은 짓만 한다는 핀잔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아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핀잔을 받아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했거나 공룡이 해성 때문에 멸종했다는 학설을 주장한 선구자들은 다 이런 이렇게 과학자 타입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네요.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어린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득하게 뭔가 계속하는 것을 싫어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고요. 또 물론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대단한 집중력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는 금방 반했다가 잘 질린다는 것만 조금 고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리학과라든지 점성학, 컴퓨터 등에 어울리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과학자 타입의 5번 탄생 지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5번 탄생수가 나오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수가 6번 나오신 분 예술가 타입이신데요.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여유 있게 자기 길을 가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감을 중시하고 항상 남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늘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는 배려심이 깊은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을성이 강하지만 또 한번 화가 나면 무섭기도 하다고 하네요. 장난기 있는 대화를 즐기지만 한마디로 가볍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집이나 매일 하는 작업에서 지식을 몸으로 익히는 편인데 공부를 하거나 그런 주된 이유는 주위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감정을 분출하면서 약간 편하게 사는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 조언도 나와 있네요. 박식하고 어느 분야나 폭넓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훌륭한 카운슬러이기도 하지만요. 순수 문학이라든지 그것도 소설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자가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번 탄생수 가지신 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수가 7이 나오신 분들은 발명가 타입이신데요. 겉과 속이 다른 대단파라고 하네요. 불안정하고 신경질이 많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당신은 낯을 가리는 수줍음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나 자신이 흥미를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마니아 타입이라고 해요. 아직 주목받지 못하는 숨겨진 것에서 재미를 찾는데 스릴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상당한 정보통으로 정신적인 것보다는 지식에 관심이 있을 거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사귀는 게 기본이고요. 뭐 남자라든지 아니면 여자라든지 음담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대담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재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해요. 아는 것이 많은 데다가 말이 빨라서 산만하게 말하는 습관은 고쳐보시고 또 컴퓨터나 디자인, 편집 관계의 일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라고 나와 있네요. 작은 모임을 만들거나 컴퓨터 동아리를 하는 식으로 특수한 취미로 공유하는 모임에 소속이 되면 재능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7번 당선수가 나오신 발명가 타입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수가 8이 나오신 분들은요. 전사 타입의 그런 성향을 갖추신 분이래요. 혈기왕성한 활동파이고요. 하지만 진득함을 기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기 감정을 곧바로 표현하는 성격이라든지 구체적인 체험담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온 정력을 쏟아 말하기 때문에 주변을 확 휘어잡는 스타일이래요. 모든 일을 스포츠를 즐기듯이 해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힘이 넘치는 정력과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게 이 타입의 신조입니다. 앉아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신체를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라든지 댄스 등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것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한자리에서 지긋하게 하는 것보다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체와 마음을 이어주는 분야를 택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리사나 스포츠맨, 무용가, 심리치료사 등등의 좀 특이한 직업이 좋다고 나와 있어요. 매스컴 관련의 직종도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고요. 음악적인 재능도 갖췄기 때문에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음악을 곁들이는 레크레이션 센터 운영도 좋을 듯 하네요. 자, 그러면 8번 8이라고 하는 탄생수가 나오신 전사 타입의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수가 9가 나오신 분들은 교사 타입이신데요. 남들을 좀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시네요.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편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 속마음을 좀 비치면서 표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작 자신에게는 무신경하다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남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아주 마음씨가 따뜻한 그런 소유자입니다. 배려해서 이야기하는 재능을 살린다면 MC가 적당할 수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을 이어주거나 그룹의 윤활유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이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교육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선생님도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서 9번 교사 타입의 탄생수가 나오신 분 메시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 카발라의 탄생 주스 타입에 맞춰서 참고하셔서 안 좋은 거는 좀 보완을 하시고요. 좋게 나온 거는 더욱더 노력하셔서 더욱 좋은 결과의 승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